AI 교과서로 해보자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왜 자기들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바꾸냐고 하더라고요. 교사와 친구들을 보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수업한 게 훨씬 더 중요한 시기인데 화면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면 이 학습자의 특성에 너무 맞지 않거든요. 한 사람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필요한 가정부도 생략하고 예산 낭비하면서 급속하게 도입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4학년 담임 함송이라고 합니다. 초중고 다 포함하면 98.3%고요. 고등학교 8군데 제외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만 보자면 100%입니다. 활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는 500만의 학생을 위한 500만 개 교과서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개별화 교육이 가능해서 학생들에게 실효성 있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I 교과서라는 이름만 들으면 저희 최신 기술인 AI가 잘 적용돼서 생성형 AI처럼 대답도 엄청 잘해줄 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그런 첨단 기술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객관식이나 서답형 문제 채점해주는 문제은행식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기능이 뛰어났다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썼을 것 같아요. 학생의 풀이 과정에 대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푸는 단계에서 어디에서 오개념이 있었는지, 어디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찾아줄 수 없으니까 그냥 정답, 오답만 체크가 돼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눗셈 문제에서 이 문제에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는 게 나왔다고 치면 학생이 문제를 잘 풀었는데 나머지가 아닌 몫을 답으로 적었어요. 교사가 봤을 때는 학생에게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몫과 나머지의 차이는 뭐지? 라던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선생님은 이 학생은 나눗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찾지 못했구나 판단하고 이제 거기에 맞는 지도를 해줄 수 있는데 AI 교과서는 그냥 이 학생은 나눗셈을 못하고 틀렸다라는 정도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요. 사과 한 개, 두 개 이렇게 할 때 사과를 이제 사과하다 할 때 apologize 그런 게 있기도 하고 문제에서 학생 이름을 제시하기도 하잖아요. 수영이라는 학생 이름을 스위밍이라고 있는 것도 있고 교사들이 직접 사용하면서 번역 문제를 비롯해서 어떤 문제가 안 보인다던가 아니면 답이 오류가 있다던가 어떤 놀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던가 그런 걸 찾아서 하나하나 AIDT 출판사 담당자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담당자가 그걸 보고 수정할 수 있는 건 지금 바로 수정하고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담당 팀에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도 아직 수정이 안 된 것도 있어요. 제가 4월에 교육청 연수를 들었는데 강사님이 펜토미노 놀이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지금 6월이 됐는데 아직 그 놀이가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담당자한테 전달해서 바로 수정되는 것도 있지만 수정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학생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학생들에게 우리 이제부터 수학 수업 AI 교과서로 해보자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왜 자기들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바꾸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처음에는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교육용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다 같이 써보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설득해서 수업을 하게 됐고요. 수업을 시작하고 나서 로그인 하는 데만
20분 이상 걸렸어요. 학생들한테 아이디 비밀번호를 다 출력해서 줬어요. 그리고 그 소문자 L이랑 숫자 1 같은 거 구분 제대로 못할까 봐 제가 메모도 다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 작은 가상 키보드에 영어로 자기 이메일 주소랑 비밀번호 타이핑을 정확하게 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손가락으로 입력하다 보면 잘못 타이핑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맞게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한 3번, 4번 해도 안 된다고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던데 그 친구들 다 봐주다 보니까 전체 다 로그인 시키는데 20분이 걸렸고 일찍 로그인한 애들은 선생님 뭐 해요? 하다가 자기들끼리 아무거나 눌러보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어서 저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만해지는 것도 진짜 큰 문제예요. 종이책보다 더 산만해지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학생들이 이 기기를 활용하려면 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경이 분산이 되잖아요, 집중력이. 그래서 종이책이라면 공부에 100% 집중할 것을 기기 활용에 대해서 한 30-40% 신경 쓰다 보니까 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사실 똑똑한 학생들은 빨리 익히고 빨리 적응하는데 좀 배움이 느린 학생들은 로그인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간단하게 조작하는 방법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학습에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AIDT 활용 교원 연수 만족도는요, AIDT에 대한 만족도가 아닌 그 연수에 대한 만족도거든요. 저희가 평가한 거는 그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강사님에 대한 평가였어요. 열심히 하신 강사님한테 당연히 좋은 평가를 드려야 되고 AIDT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 때문에 낮은 평가를 드린다면 그 평가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가요? 시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좋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거의 100%에 가깝게 도입했고 구독료만 해도 타 지역에 비해서 3배 이상 냈잖아요. 그렇게 비싼 비용을 지불했는데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실패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AI라든지 디지털이 붙은 부분은 790억 정도 됐습니다. 출판사에 지불하는 구독료만 1년치 구독료만 89억으로 계획을 세워놨고 그게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추경을 했던 거고요. 구독료 외에 이것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연수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각종 그런 예산들이 이제 790억 정도였다는 겁니다. AIDT를 위한 예산을 많이 늘린다면 다른 교육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올해 대우교육청 예산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부분이 무엇인가 싶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기초학력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기초학력은 이제 학습이 부진한 학생이라든지 도움이 많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인데 그 부분을 줄이고 AIDT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늘린 것은 이해할 수 없었고요. 학생생활 지도 예산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기초학력이나 학생생활 지도는 학교에서 교육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예산을 편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주호 장관이 처음으로 교육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디지털 교과서를 추진하셨어요. 제가 2012년, 13년에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공개 수업도 많이 했고 학생들과 수업에서 쓰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노력도 했었는데 대외적으로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좋은 점을 많이 홍보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선생님들은 공부에는 종이책이 더 좋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사업은 이주호 장관이 나가고 나서는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주호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다시 두 번째로 교육부 장관을 하고 나서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영구 시범학교도 하지 않고 아주 급속하게 AIDT를 만들어서 저는 그 속도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겪어야 되는 것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3학년은 영어를 처음 도입하는 학년이에요. 근데 그 3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 아이디 비밀번호를 영어를 외워서 타이핑을 할 수 있을까요? 영어를 쓰지도 못하는데 작은 키보드에 타이핑하는 연습을 한글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데 영어를 어떻게 바르게 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로그인부터 어렵잖아요. 그리고 3, 4학년 학생들 특성상 실물 자료를 직접 손으로 조작하면서 공부해야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교사와 친구들을 보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수업한 게 훨씬 더 중요한 시기인데 화면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면 이 학습자의 특성에 너무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기대하는 생성형 AI는 사실 만 13세 미만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과서에 그런 고성능의 AI 못 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능이 낮은 AI가 들어가야 한다면 그것은 또 종이 교과서보다 나은 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3, 4학년에게는 별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적절한 연령대를 선택해서 신중하게 도입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 정책을 길게 보고 사회 전체적인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교육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교사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천천히 신중하게 앞으로도 교육 정책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필요한 가정부도 생략하고 이렇게 예산 낭비하면서 급속하게 도입한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